인생의 법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 말투는 공손한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했던 경험 말입니다. 네, 선생님 하며 웃으면서 대답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은 분명 예의 바른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존중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건가? 이 차이를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예민한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70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미묘한 태도 차이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은 존댓말인데 행동은 존중이 아닙니다. 웃고는 있는데 눈빛은 차갑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데 속으로는 대충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는 게 느껴집니다. 지난주 동네 은행에 갔을 때 일입니다. 예금 상품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창구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네, 어르신. 이 상품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설명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건성으로 대하는 느낌,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느낌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옆을 보니 이유를 알겠더군요. 같은 직원이 40대쯤 되어 보이는 다른 손님에게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목소리도 또렷하게 설명도 훨씬 자세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말은 공손해도 태도는 다르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무시당한 건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병원에서도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할 때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 늙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의견을 물어놓고 중간에 말을 끊습니다. 나한테만 말을 더 크게, 더 천천히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이요.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태도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눈을 보며 말하면서 나에게만 딴 곳을 보며 말합니다. 이게 바로 티나지 않는 무시입니다. 말로는 존중하는 척하지만 행동으로는 이 사람은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미묘한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무시의 신호인지, 어떤 태도가 존중이 아닌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내가 괜히 불편했던 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 쌓인 경험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감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감은 대부분 맞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 숨은 진짜 마음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댓글로 1번, 마음에 안 드시면 2번 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좋은 영상들을 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신호는 시선입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그 불편함, 사실 대부분 눈을 마주치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시선에서 먼저 드러나니까요. 지난달 경로당에서 동네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며 의견을 말하는 시간이었죠. 제 차례가 되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으로 앉아 계신 분이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는 창밖을 향해 있었고 손은 서류를 넘기고 눈은 제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말을 했습니다.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가끔 네,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눈은 끝내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고 앉자 다음 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분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내 말을 못 들은 게 아니구나. 내 말을 중요하지 않게 본 거구나. 화가 나기보다는 묘하게 서운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 그게 더 아팠습니다. 이런 느낌, 기분 탓이 아닙니다. 2016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아주 분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1850명을 4년간 관찰한 연구였습니다. 대화 장면을 녹화하고 눈맞춤 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한 뒤 대화가 끝나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존중했다고 느끼셨습니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들을 때 3초 이상 시선을 유지한 경우 92%가 존중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눈을 거의 보지 않거나 1초도 안 되는 경우 78%가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말의 내용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라고 말해도 눈을 안 보면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고 글쎄요라고 말해도 눈을 보고 진지하게 들으면 존중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연구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시선은 가장 본능적인 존중의 언어다. 눈을 맞춘다는 건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신호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말이 아니라 눈을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눈을 봅니다. 상사, 필요한 사람,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는 시선이 자동으로 갑니다.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말은 해도 눈은 가지 않습니다. 이건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본다는 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건 당신은 투명 인간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반대로 눈을 피한다는 건 아주 조용한 무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 말할 때는 눈을 보면서 듣는데 유독 여러분 말할 때만 시선을 피하는 사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억지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원래 저 사람 성격이 그렇겠지. 이렇게 넘길 필요 없습니다. 존중은 나이와 상관이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할 때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봐주는 사람, 눈을 마주치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눈을 피하는 순간 존중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 신호를 이제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존중의 신호는 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 다음으로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지난주 친척 결혼식 피로 연장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다 옆 테이블로 가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에 끼었습니다. 한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카가 요즘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 집값이 참 비싸더라고요. 우리 때는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조카가 손을 살짝 들어 제 쪽으로 휙 흔든 겁니다. 말로는 네네 맞아요라고 했지만 손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이야기 계속하시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로 닥치세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손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병원 대기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을 제 쪽으로 향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해요. 말은 공손했지만 손은 분명히 차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화는 끝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은 아닙니다. 2018년 옥스퍼드 대학교 행동심리학 연구팀이 55세 이상 성인 2,100명을 5년간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일상 대화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상대방을 향한 손동작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존중했다고 느끼셨습니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대화 중 손바닥을 상대 쪽으로 내미는 동작, 손으로 말을 끊는 동작, 손을 휙휙 넘기는 제스처를 받은 사람의 87%가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손짓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무례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스처였어요.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받은 사람은 분명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부의 손짓은 나이 든 사람에게 훨씬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젊은 사람끼리 대화할 때는 평균 대화당 0.3회. 하지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과 대화할 때는 무려 2.7회. 거의 9배 차이였습니다. 연구팀의 분석은 이랬습니다. 손 제스처는 무의식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말은 예의를 지킬 수 있지만 손은 진짜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사람들은 말은 조심합니다. 어르신,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손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손을 휙 흔드는 순간 그것 말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손바닥을 앞으로 내미는 순간 그건 선언입니다.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선언 말입니다. 이런 손짓 윗사람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이런 손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듣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말로는 거짓을 말할 수 있어도 몸은 진짜 마음만 드러냅니다. 손짓은 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상대방의 손을 보십시오. 손이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밀어내고 있습니까? 손이 거부하면 말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경험을 더 들려줄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그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말을 이어가는 건 에너지 낭비입니다. 손을 열고 몸을 여러분 쪽으로 향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손이 먼저 거부하면 그 관계는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음 신호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달라지는 순간 이미 상대를 아래로 본 것입니다. 동네 약국에 감기약을 사러 갔던 날입니다. 약사 선생님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기약 좀 주세요.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네, 어르신.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느렸습니다. 증상이 어떠세요? 한 글자씩 끊어 말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귀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손님에게 약사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증상이세요? 톤도 평범했고 속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른 대 어른의 말투였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증상이 어떠세요? 그런데 저에게 할 때와 그 손님에게 할 때의 억양은 너무도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말이 공손한 게 아니구나. 태도가 공손하지 않은 거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불러주긴 했습니다. 존댓말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높고 느린 억양은 저를 동등한 어른이 아니라 능력이 떨어진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기분 문제나 예민함이 아닙니다. 2017년 맥길대학교 언어심리학 연구팀이 아주 분명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195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은행원, 약사, 식당 직원, 상점 점원들의 실제 대화를 녹음해 음성 분석기로 측정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할 때 상대의 나이에 따라 억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 든 손님에게 말할 때 음성 톤이 평균 22% 더 높아졌고 말하는 속도는 38% 느려졌으며 음절 사이 간격은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억양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다는 신호다. 라고 말입니다. 더 중요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2가지 억양으로 녹음했습니다. 하나는 높고 느린 톤, 다른 하나는 평범한 성인 톤이었습니다. 이를 나이 든 사람들에게 들려준 뒤 간단한 인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높고 느린 톤을 들은 그룹에 내용을 인지하는 점수가 평균 17% 낮게 나왔습니다. 연구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억양은 사람의 능력을 규정한다.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억양을 들으면 사람은 실제로 자신을
무능하다고 느끼게 된다. 즉, 억양이 사람을 작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은 조심합니다. 어르신 잘 들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억양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해력이 떨어진다. 천천히 말해야 알아듣는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걸 엘더 스피크라고 부릅니다. 노인을 아이처럼 대하는 말투입니다. 친절해 보이지만 실은 아주 무례한 태도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드러낸다. 같은 말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면 억양은 평등해집니다. 무시하는 마음으로 하면 억양은 높아지고 느려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말하면서 유독 여러분에게만 높고 느린 톤으로 말하는 사람. 그건 친절이 아닙니다. 무시입니다. 그럴 땐 선을 그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다 이해합니다. 평소처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말하십시오. 참고 넘어가면 상대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동등한 어른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능력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판단은 더 깊어졌습니다. 정상적인 톤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달라지는 순간 이미 아래로 본 겁니다. 이 신호를 이제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작아지는 목소리입니다. 지난달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 강좌가 열렸습니다. 운동 방법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20명 정도의 어르신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의 중간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안 좋은데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내 무릎 운동은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웅얼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뒤에 앉은 분들은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10분쯤 뒤 30대쯤 되어 보이는 복지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무릎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순간 강사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네. 무릎 운동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크고 또렷했습니다. 뒤에 앉은 사람들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질문은 같았습니다. 대답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크기만 달랐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작고 대충, 젊은 직원에게는 크고 정확하게. 그 차이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는 모양이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 크기가 대접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19년 스탠포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분명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55세 이상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일상 대화를 녹음해 음성 볼륨을 측정하고 같은 사람이 상대에 따라 목소리 크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평균 18% 더 크게 말했습니다. 상사, 의사, 변호사, 중요한 인물에게는 목소리가 자동으로 커졌습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낮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평균 26%더 작게 말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나이 차이였습니다. 20대에서 40대가 60대 이상에게 말할 때 목소리 볼륨이 평균 32%나 낮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목소리 크기는 상대방의 중요도를 반영한다. 작게 말한다는 건 대충 대답해도 된다는 무의식적 신호다. 라고 말입니다. 즉, 목소리 크기는 태도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말일수록 크게 말합니다. 정확히 전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들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면 작게 말합니다. 대충 전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부분 무의식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똑같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녹음해서 들어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특히 은행, 병원, 공공기관, 복지시설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크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에게는 네, 여기 하시면 됩니다. 작고 빠르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태도의 차이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영혼의 음악이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목소리는 커지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상대의 목소리를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크고 또렷합니까? 아니면 웅얼거리고 작습니까?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하는지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만 유독 작게 말한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럴 땐 참지 마십시오. 죄송한데요, 잘 안 들렸습니다. 한 번 더 작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귀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무례가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하게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대로 대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작은 목소리로 대충 대답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작게 말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크고 또렷하게 말해주는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목소리 크기는 존중의 크기입니다. 이 신호를 이제는 놓치지 마십시오. 5번째, 약속 시간 늦는지 보세요. 동네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12시 식당 앞. 저는 늘 그렇듯 1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지켜야 할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2시가 됐는데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 전화를 했더니 아, 미안. 조금만 기다려. 곧 도착해. 또 10분이 지났고 결국 2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미안. 집에서 좀 늦게 나왔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밥맛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20분 동안 길가에 서서 기다린 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 친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 다시 12시 약속. 저는 또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늦었습니다. 이번엔 25분. 차가 막혀서 그날 이후
저는 그 친구와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 사람이 제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간 약속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말로는 미안해, 다음엔 안 그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2018년 베를린 자유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아주 분명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누구와의 약속을 정시에 지키는지, 누구와의 약속을 자주 어기는지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는 놀라울 만큼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은 평균 93%를 정시에 지켰습니다. 오히려 5분, 10분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 사람과의 약속은 47%만 정시에 지켰습니다. 절반 이상이 10분 이상 늦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끼리의 약속에서 늦는 비율은 18%. 하지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과 약속했을 때 늦는 비율은 무려 64%였습니다. 3배 이상 차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사람에게는 절대 늦지 않는다. 늦는다는 건 그 사람이 덜 중요하다는 무의식적 판단이다. 라고 말입니다. 참가자들에게 늦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교통이 막혀서, 급한 일이 생겨서, 깜빡해서. 그런데 같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에서는 어땠을까요? 교통을 예상해 더 일찍 출발했고, 급한 일이 있어도 약속을 우선했고, 알람을 맞춰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즉, 늦는 건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존중의 최소 단위입니다. 제 시간에 온다는 건 이 말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내 시간만큼 소중합니다. 반대로 계속 늦는다는 건 이 말입니다. 당신은 기다려도 되는 사람입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도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늦는다는 건 상대의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물론 누구나 한 번쯤은 늦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패턴입니다. 계속 늦고 늘 같은 변명을 하고 말은 미안하다면서 행동은 바뀌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어떤지 보십시오. 상사, 중요한 사람, 젊은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키면서 유독 여러분에게만 자주 늦습니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덜 중요하게 선택한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약속을 줄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20분, 30분을 길가에서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에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 시간에 오는 사람,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는 사람, 정말 늦었을 땐 변명보다 사과를 먼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시간을 존중할 때만 제대로 된 관계가 됩니다. 늦는 사람은 시간을 뺏고 존중도 뺏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 편에 두십시오. 6번째, 상대방이 의견을 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지난주 경로당에서 동네 행사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래 교실을 하면 어떨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으로 앉아있던 60대 남자분이 바로 말했습니다. 노래 교실이요? 그건 좀 진부하지 않나요? 맨날 하던 건데요.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말은 단정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뒤 50대 여성분이 말했습니다. 건강 강좌는 어떨까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거요. 회장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그거 좋은데요. 요즘 관심 많잖아요. 좋은 의견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까지 보였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 의견을 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세대 간 교류도 되고요. 이번에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젊은 사람들 시간 맞추기 힘들어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같네요.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50대 분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오,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하네요. 세대 교류 의미 있죠.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말했느냐였습니다. 2016년 호주 멜버른 대학교 조직심리학 연구팀이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55세 이상 성인 19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회의와 모임에서 나온 수천 개의 의견을 분석해 누구의 제안이 어떻게 반응을 받는지 추적했습니다. 특히 같은 내용의 의견을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이 제안했을 때 의견 수용률 78%, 무시당하는 사람이 제안했을 때 의견 수용률 23%, 같은 내용인데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더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60세 이상이 의견을 냈을 때 즉각 반박당하는 비율은 64%, 40대가 같은 의견을 냈을 때 즉각 반박당하는 비율은 18%, 연구팀은 이런 표현들이 반복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건 좀 옛날 방식이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안 좋아할 거예요.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나이를 공격한다는 것. 연구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비판 방식은 상대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대로 드러낸다. 존중하는 사람의 의견은 일단 듣고 가치를 찾고 조심스럽게 수정한다. 무시하는 사람의 의견은 즉시 차단하고 가능성부터 부정한다. 라는 겁니다. 즉, 의견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그런 관점도 있군요. 한번 검토해 봅시다. 동의하지 않아도 존중은 남겨둡니다. 반대로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이미 해봤어요. 듣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나이를 이유로 한 비판은 가장 무례합니다. 요즘 세상은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당신은 이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의견을 무시하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냈을 때 상대의 첫 반응을 보십시오. 바로 반박합니까? 문제부터 지적합니까?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정합니까? 그리고 같은 의견을 다른 사람이 냈을 때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안 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좋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더 좋은 말, 더 그럴듯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을 처음부터 낮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일리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다른 의견이 있어도 존중부터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60년, 70년의 시간에서 나온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을 자르는 사람은 이미 사람부터 자른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마음을 나눌 이유도 시간을 쓸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그보다 훨씬 값진 곳에 쓰여야 합니다. 7번째, 그런 사람은 약한 사람 앞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지난달 조카 결혼식에 갔습니다. 예식장 로비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한 70대 어르신이 예식장 직원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나이가 드셔서인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저기요,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톤은 높고 속도는 느렸고 손짓은 휙휙 던지듯 했습니다. 표정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몇 분 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같은 직원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죠?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저쪽 복도 끝에 있습니다. 평범한 속도, 정중한 톤, 친절한 표정, 질문은 같았습니다. 사람만 달랐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사람을 가르는 태도구나. 다음 날 동네 마트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계산대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카드를 꺼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산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빨리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 서두르다 카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30대 여성 손님이었습니다. 그 손님도 카드를 찾느라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산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때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강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는 걸요. 2015년 암스테르담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아주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50세 이상 성인 2,600명을 대상으로 7년간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고객을 대할 때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일관형, 누구에게나 태도가 같았습니다. 나이, 외모, 지위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전체의 37%였습니다. 차별형, 상대에 따라 태도가 달랐습니다. 젊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친절,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무례. 전체의 63%였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이 가장 심했습니다. 차별형 그룹은 나이 든 사람에게 말할 때 목소리 톤 28% 상승, 대기시간 2.3배 증가, 친절도 54% 감소를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사람들을 7년간 추적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관형 사람들은 주변 신뢰도가 평균 89%, 관계가 오래 유지됐고 존경받았습니다. 반대로 차별형 사람들은 신뢰도가 평균 34%,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났습니다. 연구팀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다. 이익이 없을 때도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만이 진짜 품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다 친절합니다. 사장님, 교수님, 중요한 고객 앞에서는 누구나 공손합니다. 그건 계산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익도 없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약한 사람 앞에서의 태도는 계산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이 본성이 잘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힘이 없어. 대충 대해도 돼. 이 생각이 톤과 표정, 기다림과 말투로 그대로 나옵니다.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자에게 친절한 것은 계산이고 약자에게 친절한 것은 품격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곁에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식당 직원에게 반말하고 기사님께 명령하고 어르신 앞에서 짜증내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 지금은 여러분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약해지는 순간 똑같이 할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니까요. 반대로 누구에게나 태도가 같은 사람, 감사합니다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 힘과 상관없이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껴 쓰십시오. 약자에게 무례한 사람에게 마음을 줄 필요 없습니다. 그 친절은 조건부입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사람은 약자를 대하는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중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은 누구나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부르고 웃으면서 네 하면서 겉으로는 공손한 척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말할 때 눈은 딴 데를 보고 내 이야기가 시작되면 손으로 휙 끊어버리고 억양은 갑자기 어린아이 대하듯 높아지고 대답은 작게 웅얼거리다가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또렷해집니다. 약속은 쉽게 어기고 내 의견은 그건 안 되죠로 바로 잘라내고 내가 약해 보이는 순간 태도가 확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반응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무례한 방식으로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부터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눈을 피하는 사람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으로 말을 막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경험을 꺼내줄 필요 없습니다.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억양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말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평범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을 이해하느라 그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쓰셔도 됩니다. 혹시 주변에 진짜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무시당하면서 사람 속에서 외로워지는 것보다 혼자서 평온한 게 훨씬 낫습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무시당하는 관계가 외로움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남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한 번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존중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생각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못하신 분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번, 아니라면 2번 적어주세요. 혹시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의견을 반영하여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